리온픽 데이. 이럴 거면 서점을 살걸. 안녕하세요. 이럴 거면 서점을 살 것 어느덧 30회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참 좋아라 하시는 리온픽 데이인데요. 목소리의 차이를 감지하신 분이 있으려나? 오늘 서점을 부분을 태욱 PD가 아닌 국자영 디렉터가 대신 읽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배태욱 PD가 너무 바빠가지고 오늘 녹음을 불참하게 됐습니다. 바로 지금 옆 스튜디오에서 생방송 중이시죠? 오마이걸 들어가던데요. 오마이걸. 네. 네. 오. 그렇죠. 공찬 씨랑 너무 바빠가지고 오늘만 특별히 그 자리를 국자영 디렉터가 채워주시기로 했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부담이에요. 뭐가 부담이에요. 잘하면서 잘 부탁해요. 자, 그러면 리온픽 데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평소에는 저희가 리온 대표가 산 책들 중에 방송에 소개할 책들을 고르는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리온 대표가 정말 소개하고 싶은 책들을 소개 못하고 건너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끼리 기획을 해서 10회 단위로 리온 대표 마음 가는 대로 골라오는 책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자는 취지의 리온픽 데이를 하고 있고요. 오늘이 바로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까지 리온픽 데이에 소개했던 책들을 다시 한번 쭉 살펴드리자면 우리가 사는 방식, 수전 손택을 회상하며가 있었고요.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이거는 과학책이었죠. 비에도 지지 않고는 그림책, 시와 함께하는 그림책이었나요? 네. 그렇죠. 나의 입생 로랑에게 에세이였고요. 서울 구경과 진정한 우정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책 골라왔는지 대표님 그래서 네. 힘드셨어요? 고르시는데? 아니, 지금 오늘은 결론적으로 한 권 골랐거든요. 한 작품. 한 작품. 네, 한 작품. 안녕 커뮤니티라는 한 작품 골랐는데 이거를 고르는 건 전혀 힘들지 않았고 여기 뭘 더 할까 말까 이 고민은 좀 오래 했어요. 더 할까 말까를 망설였던 책들이 뭐였나요? 제가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게 그 전영애 님이 쓰신 꿈꾸고 사랑했네 해처럼 맑게 라는 에세이인데요. 제목이 엄청 길어요. 다시 한 번만 읽어주시겠어요? 꿈꾸고 사랑했네 해처럼 맑게. 이게 괴테의 시에서 따온 거예요. 이분이 괴테 전문가라고 불려야 되는 괴테에 관한 문학 번역을 하셨고 그 괴테를 정말로 그 전공하는 연구하는 학문을 전공하시기도 했대요. 학자셨군요. 네. 근데 이분을 원래 아시던 분들은 굉장히 이제 팬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분의 어떤 번역서만 보고는 뭐 이분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었으니까 이 산문 때문에 처음 접하게 됐는데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게 그냥 요즘 스타일의 에세이라기보다는 정말 이렇게 좀 연세 지긋하신 분이 실제로도 연세가 지긋하시고요. 인생을 어느 정도 보내고서 좀 본인이 깨달은 것과 괴테의 이야기들을 접목시켜서 만들어낸 산문인데 그래서 저는 괴테도 좋아하고 뭐 나이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들리지 않고 굉장히 뭐 내 인생에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은 그런 게 들려서 그런 것처럼 들려서 막 뭉클뭉클하면서 읽었거든요. 근데 막상 이거를 하려고 해보니 네. 너무 또 나이 든 티를 내나 특히나 노티를 내려나 라는 걱정에서 네. 그리고 이거는 직접 읽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읽고서 어떤 얘기를 해주는 것보다는 직접 읽는 게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이번에는 그냥 한 작품에 집중하자 해서 말았죠. 꿈꾸고 사랑했네 해처럼 맑게. 네. 부제는 괴테와 마주 앉는 시간이네요. 네. 전영애님이 쓰셨고요. 리온 대표님이 이 책 추천하셨으니까 여러분도 혹시 관심이 가시면 꼭 서점 찾아서 사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막 매력적으로 다가오진 않지만 극찬을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네. 아마 괴테도 좋아하고 나이도 있어서일 거예요. 근데 적어도 그거는 확실하네요. 아름다운 문장을 만날 수 있다. 아, 네네. 어. 맞아요. 그것만은 네. 그래요. 좋아요, 언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읽고 꼭
후일담 네. 남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은 좀 빠듯하고요. 계속 말이 바뀌어. 그래서 오늘 골라오신 책이 안녕 커뮤니티. 네. 다드레기 작가가 썼고 그렸고 창비 출판사에서 나왔네요. 자, 제가 보니까 다드레기 작가가 스스로를 소개하기를 스케일 작은 만화가, 만화 외판원으로 가능한 일을 다 하고 있다. 노인이 되어도 스스로 먹고 살다가 잠들어 자연사하는 것이 목표. 종교는 캣홀릭이다. 집사신가 봐요. 네. 이렇게 간결하게 자기소개를 하시는데 임팩트 있죠. 그렇죠. 어때요, 광현 PD? 이런 자기소개, 이런 식의 자기소개. 어떤 양력이나 뭐 생년, 월일 이런 것 안 나왔잖아. 매력적입니다. 그쵸. 언제나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정말 자기 좋아하는 거 얘기하는 거. 근데 언제나 고양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럴 때 자기 고양이 좋아한다라는 거를 드러내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한다면 네. 광현 PD는 어떤 문구를 넣을 것 같아요? 자영 디렉터는? 여행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여자? 저는 그럼 프렌즈 좋아하는. 프렌즈를 좋아하는 네. 뒤에 뭐 30대 남자? 이렇게? 아니면은 라디오로 밥벌이 하는 남자? 이 정도가 되겠네요. 네, 그 정도. 리온 대표는 구두를 사랑하는 책홀릭? 이 정도 되겠고. 저는 그냥 혼자 놀기 좋아하는 책홀릭 정도. 근데 이게 저는 다드레기 작가님이 소개봤을 때 굉장히 시니컬하다 이런 생각 들었는데 안 그래요? 약간의 그런 느낌은 드네요. 뭔가 너에게 오픈할 정보는 요것뿐이야? 딱히 제한적으로 커트를 하는 느낌은 있네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작품 얘기를 해보면 알겠지만 스케일이 작지 않으시거든요. 맞아요. 난 이런 표현 자체도 겸손이 아니라 살짝 무섭더라고요. 오히려 네. 스케일 작은 만화가라고 스스로를 소개했지만 작품을 보면은 그 세계는 굉장히 넓고 깊다. 그렇죠. 자, 그 넓고 깊은 세계에 한번 엿보겠습니다. 안녕 커뮤니티 다 읽고 오셨나요? 읽었죠. 자, 그러면은 등판하세요, 자영 디렉터. 어떠셨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 안녕 커뮤니티 2권짜리 만화책이고 이 안녕 커뮤니티가 그야말로 안녕하세요 서로 문안 인사를 하는 문안동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고독사 방지 모임입니다. 매일 아침 서로의 안부를 묻죠. 살아있냐? 안녕하십니까? 살아있다 오바. 오늘 저 어디 갑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너무 그쵸? 정감 가는 내용이었어요. 정감 가는 내용이다. 좀 더 풀어주시죠. 이걸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저희가 먼저 풀고 자영 디렉터 물어볼까요? 그럴까요? 자, 그러면은 광현 PD 어떻게 읽으셨어요, 일단? 근데 저는 그러니까 밤새 안녕을 물어야 되는, 왜냐하면 안 그러면 고독사 할 수도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노인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네. 참 언제나 이게 인성이 여기서 드러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인성? 노인에 대한 이야기는 읽으면 그냥 뭉클해지고 좋지만 읽을 때 느껴지는 어떤 그냥 뭐라 해야 되지? 어느 정도의 씁쓸함은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 씁쓸함이 뭐예요? 저도 씁쓸함이 있어서 네. 궁금해요. 그러니까 뭘까요? 한번 예전에 한창 막 지하철에서 저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서예학과 다닐 때 이런 팀플 같은 걸로 뭘 한번 어쨌든 리서치를 해봐라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되게 사회적 문제였던 게 지하철 안에서 젊은 세대 사람들이 노인 세대 사람들이랑 너무 많이 싸웠다. 그러면서 뭐 폭행 사건도 있었고 욕하는 것도 있었고 그러면서 왜 그럴까? 어쩌고 얘기를 하다가 뭔가 젊은이들이 노인들에게 갖는 어떠한 거부감 이런 게 그냥 그들이 꼰대라서 뭐 가치관이 안 맞아서 나한테 뭐라 해서가 아니라 뭔가 그들의 늙은 모습을 보고 있는 게 뭔가 아직 젊은 나에게 죽음을 상기시키는 것 같아서 늙음을 상기시키는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거부감이 드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거를 연령차별주의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사회학적인 용어로? 그런가요? 그렇죠. 그런 게 느껴져서일까요? 뭔가 나의 미래도 저럴 텐데 그런 걸 보면서 어쩔 수 없이 느껴지는 씁쓸함?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런 정서가 깔려 있는 상태에서 책을 읽으셨군요. 네. 그러다 보니 따뜻하고 다 좋은데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불편해지는. 따뜻하고 다 좋은데 계속 등장인물들이 죽으니까 그냥 누가 죽는 이야기는 그냥 좀 그렇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이게 배경이 되는 동네 이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안동이고 사진관을 운영하는 박 씨의 고독사가 안녕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죠. 그러니까 박 씨는 그냥 동네 주민들하고 왕래도 작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도 많은 할아버지셨어요. 근데 어제까지도 연락이 됐던 박 씨가 안 보이자 그냥 다들 딸네 집에 갔나? 며칠 후에 다시 나타나겠지. 전화를 했는데도 바쁜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갔던 거예요. 그러다가 며칠 후에 박 씨가 혼자 쓸쓸히 자신의 집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충격을 받은 덕수 할아버지가 이번 기회에 우리 노인들이 서로 이렇게 생사를 확인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안녕 커뮤니티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가입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쫙 풀어내는 만화책인데요. 근데 저도 강현 PD랑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뭔가 이게 나의 미래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어느 한켠 들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네. 주변에 그냥 쉽게 볼 수 있는 그 노인분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네. 또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되게 우리 사회에서 좀 소외받는 사람들이 그렇죠. 많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는 유쾌하게 진행이 되는데 제 마음은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 캐릭터 되게 러블리하거든요. 되게 다 너무 러블리하죠. 귀엽고. 맞아요. 근데 그리고 뭔가 막 그러니까 마냥 재밌게만 읽을 수만은 없는. 그쵸, 그렇죠. 그쵸. 그리고 되게 막 등장인물도 많잖아요. 맞아요. 촬영 디렉터 그쵸. 그쵸. 혹시 특별히 좀 마음 가는 등장인물들 있었어요? 저는 김경욱 여사님이 음. 최애 픽이에요. 경욱 여사님이 그 퇴직 교사시죠. 네네. 그리고 되게 당당하게 사시고 그렇죠. 그 남편은 교장으로 퇴임을 하신 분인데 이 남편이 좀 꼰대세요. 엄청난 그쵸. 꼰대. 엄청난 네. 꼰대여가지고 그 집을 박차고 나와서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죠. 그야말로 독립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 어땠어요, 경욱 여사님? 일단 그 긴 세월을 이렇게 참고 있다가 한 번에 박차고 나올 수 있는 이 용기가 너무 멋있었고요. 되게 남아선호 사상이 뚜렷한 남편분이셨잖아요. 그 그렇죠. 남편에 맞서서 그 손녀들을 되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그러면서도 현대 사회에 약간 좀 뒤처지지 않는 꼰대 같지 않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고 열려 있고. 네. 그런 부분이 되게 매력적이었어요. 그렇죠. 경욱 형팔 부부가 있었고 그리고 이 아까 제가 언급했던 덕수 할아버지는 아내와 사별을 했어요. 그리고 아들이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살아서 피부색이 다른 며느리 안젤라였나요? 안젤라와 손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는 그래도 자기가 부를 어느 정도 축적을 해서 편안하게 살긴 하지만 자신의 며느리와 손자들이 사람들한테 차별받는 모습을 받으면서 또 마음 아파하는 캐릭터죠. 그쵸. 또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중에 이름 이거 발음 되게 잘해야 되는데 쌍연과 영순 부부가 있어요. 진짜 이름이 쌍연이에요, 여러분. 제가 욕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이분들은 얼마 안 되는 재산 때문에 재산이 좀 있다는 이유로 노령연금을 못 받나 봐요. 그래서 이 아내분인 쌍연님께서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계를 꾸리시죠. 이런 부부도 있고 또 제가 이제 눈길이 갔던 커플이 있는데 보경 영남 커플이죠. 이분들은 동성애 커플이세요. 근데 이 영남이라는 분이 또 병을 앓고 있어서 복덕방이 아니죠. 공인중개사인 보경이 영남을 케어하기 위해서 되게 고군분투하는 에피소드들이 펼쳐집니다. 네. 굉장히 다양해요. 맞아요. 그죠? 대표님은 어떠셨어요? 어떤 캐릭터가 가장 좀 마음에 꽂히셨는지. 저는 일단 아무래도 그 이야기를 끌고 가주는 덕수 할아버지 그 존재가 없으면은 이게 안 되잖아요. 그분이 또 이제 굉장히 평범한 것 같지만 굉장히 특별한 존재이잖아요. 현실에 어쩌면 없을 수 있는 그 나이에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피부색이 다른 며느리도 품고 동네 사람들도 다 챙기고 그리고 이분이 부를 이룬 게 재개발 때문에 그쵸. 이룬 거고 그걸로 인해서 또 동네 사람들과 갈등이 있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봤을 때 이런 할아버지는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분이 좋기는 했었고 근데 그 할아버지가
닐 세다카의 You Mean Everything to Me를 맞아. 좋아하는 건 너무 현실적인 것 같아서 맞아. 사실 저한테는 이 노래는 그냥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그냥 꽁트처럼 흘러나오는 효과음에 불과한데 이거를 계속 듣고 있기를 좋아하는 그 모습이 너무 이거는 빼박 이 할아버지다. 그렇죠. 그 너무 이 묘사력이 뛰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진짜 이런 사람이 있을 것 같은. 맞아. 그래서 또 그 생생하게 그려내는 힘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다라도 그런 맞아. 묘사력 때문에 맞아요. 정말 있을지도 몰라라는 맞아요. 네. 생각이 들죠. 맞아요. 근데 여기는 정말 많은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정말 많은 그리고, 인물들이 예. 나와요. 그리고 뭐 2권이래지만 사실은 한 4권은 되는 거죠. 하나가 그쵸. 2권에 네. 두께는 되니까 맞아요. 일반 만화책에 비해서는 그렇다 해도 길지 않잖아요. 만화책으로 봤을 때 네. 길지 않은데도 이 각각 인물들의 뒷 이야기가 상상이 될 정도로 다 그려질 정도로 너무 풍부한 얘기가 있어서 저는 그런 점들이 되게 좋았고 사실 그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고 전부 다 기억이 날 정도로 맞아. 네. 전부 정말 내가 이 마을에 사나 할 정도로 이렇게 전부 기억이 남아서 그런 점들이 좀 이거를 재밌게 느끼는 요소였던 것 같아요. 저 이제 궁금한 게 이 책이 좋은 건 알겠거든요. 재밌었어요. 네. 근데 대표님이 왜 리온픽데이 이 책을 갖고 오셨을까? 조금의 고민도 없이.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저는. 저는 사실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 게 책을 네. 사람들이 네, 이 책이 사람들한테 많이 읽혔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재밌어요. 재밌고 잘 썼고 만화다 보니까 좀 쉽게 읽을 수 있고. 근데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지금 사회적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결정적으로는 제가 씁쓸하게 느꼈던 건 이제 광현 PD랑 전혀 다른 지점이었는데 그 점 때문에 더 사람들이 읽어봐 줬으면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이게 어쩌면은 현실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 거를 이 만화에서는 해결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그 커뮤니티가 어떤 노인의 고독사로 인해서 그 방덕수 할아버지가 연락을 하면서 서로의 안부를 묻잖아요. 저는 그게 결국에는 사회복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거를 그쵸. 한다는 게 너무 씁쓸했고 제가 아마 최근 몇 년 새에 가장 많이 느꼈던 그런 점들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 책이 끝나갈 때까지 그런 거에 대한 얘기는 일부러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작가님도 분명히 사회복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이들이 이걸 해결하고 나선 거를 썼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한 얘기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읽고 다들 좀 함께 생각해보고 좀 알아야 될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로 해야겠다. 그게 좀 제일 컸죠. 개인적인 생각이 좀 컸죠. 저는 이거 읽으면서 그 이웃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정말로 이게 이웃 사촌들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유사 가족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존재들인데 요즘에는 진짜 이웃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지난 1월에 이사를 왔는데 아직까지도 저희 앞집에 사는 분이 누군지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그 보면은 애들 자전거도 있고 뭔가 이렇게 밖에 이렇게 오는 물품들을 보면은 어린아이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단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신기하다. 그래서 안녕 커뮤니티를 보면서 야 이렇게 되기도 참 쉽지 않은데 어쩜 그럼요. 그렇게 나는 나의 이웃을 한 번도 못 봤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그렇다면은 진짜 그 이웃이 나의 가족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가족의 확장성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가족보다 더 가까운 그렇죠.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힘들 때 그리고 뭔가 되게 위급한 상황일 때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멀리 있는 친척 가족이 아닌 바로 옆에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세 분은 어떠세요? 좀 그렇게 이웃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들이 있나요? 자영 디렉터는 한동네에서 되게 오래 산 걸로 알고 있는데 되게 오래 살았는데 저도 저희 옆집 분을 4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몇 년째 살고 있는데요, 그 집에? 여기 한 10년 넘게 살았거든요. 근데 옆집이 이사를 아. 오긴 왔어요. 4, 자주 5년 이렇게. 전에 왔는데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렇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현 주소라니까요. 맞아요. 저희 광현 PD는 그래도 저는 그나마 사정이 낫다고 해야 되나? 보통 이제 요새 아파트는 정말 방금 선배님 얘기 들으면서도 한 층에 보통 두 가구가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아니면 정말 못 보는 건데
옛날에 그 복도형 복도식. 아파트면 이제 양옆이라도 있고 뭐 음. 양양옆이라도 있고 하는데 아무튼 저는 근데 이제 주택을 사니까 음. 그야말로 앞집도 있고 옆집도 음. 있고 오른쪽 집도 있고 뒷집도 있는 상황이긴 한데 좋겠다. 그리고 이제 다들 뭐 어쨌든 마당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래서 부모님은 친하게 지내세요. 그러니까 친하게 지내는 이웃이 있어요. 모두가 친하게 지내는 건 아니고 뭐 옆집이랑 얘기 안 하고 그렇지만 대각선에 있는 집과는 막 음식도 뭐 이거 했다고 막 갖다 주고 뭐 거기서 뭐 꽃 같은 거 뭐 이거 뭐 심은 거예요? 뭐 이런 것도 그런 알려주고.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음. 진짜. 네. 근데 저는 그들과 조금의 그것도 없어요. 오며 가며 마주치긴 하는데 인사하기가 좀 뭐하더라고요. 왜 안 해요? 안녕하세요. 이러면 되잖아. 저는 그게 모르겠어요. 그래 오글거려요. 그러고 나서 그냥 뭔가 그냥 이렇게 눈치 보면서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화가 나가지고 아니 오늘은 내가 들어오는데 옆집 아들이 인사를 안 했다고 요새 애들은 왜 이러는 거냐고 근데 나도 인사 안 하고 들어왔는데 막 이러면서 그 저도 정도. 예전에 그 사무실을 주택가에 잠깐 있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그 제가 사무실에 출근하고 뭐 왔다 갔다 하잖아요. 낮에도 동네에 학생들이 저한테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동생한테 같이 일하는 동생한테 쟤네들이 나한테 자꾸 인사를 한다. 왜 그럴까? 그랬더니 그 애가 그러는 거예요. 이거 어렸을 때 안 배웠어? 동네 어른 보면 인사하라고? 이러는 거예요. 저도 너무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른 보면은 동네에서 모르는 분이어도 무조건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사는 동네에서는 저도 이웃도 모르고 동네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누구와 마주쳐도 인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리온 대표님도요. 네. 그때 그 경험이 되게 강렬했어요. 지금 사시는 곳에서 꽤 오래 산 걸로 알고 그쵸, 있는데 그쵸. 지금도 네. 그러시구나. 이제 그렇다니까요. 그러다 보니 안녕 커뮤니티는 좀 어딘가 모르게 초현실적인 부분이 그렇죠. 있는 맞아요. 작품이었다 저한테는. 네, 맞아요. 현실과 정말 다른 부분이 있고 일부러 더 그런 씁쓸한 지점들도 되게 명랑하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더 초현실적으로 느껴진 지점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거 되게 현실에 있던 얘기들을 집어 넣은 것 같잖아요. 그치. 그 밥가스 할머니도 그렇고 그 동성 커플도 한번 그 커뮤니티 돌았던 그 글이 있었는데 맞아. 그 글을 토대로 좀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문제들을 다 이렇게 잘 버무려가지고 반영을 했는데 이들이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이 그치. 초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자, 이게 참 가능했으면 좋겠다. 그치. 이제 이게 꿈속 나라에서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어두운 이야기들을 좀 다 뉘앙스만 놔두고 그리고 그 막내 할머니인가요? 그 막내. 막내 그쵸. 할머니. 막내 치매에 할머니. 걸린 할머니를 부양하는 또 그 따님도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그런 경우는 사실 현실에서 보면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운 문제점들이 많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것조차도 그냥 어떤 뉘앙스만 보이고 좀 그것도 좀 따뜻하게 풀어냈기 때문에 어떤 걸 말하는 건지는 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작가님께서 그 우리가 생각할 지점들을 더 던져주려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더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건데 이게 안녕 커뮤니티가 몇 년 전에 나온 거고요. 제가 사실 먼저 알았던 거는 혼자 입원했습니다라고 작년에 리스트를 보낸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책이. 저 기억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살짝 언급도 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자영 디렉터가 자영 고른 책 디렉터가 아니에요? 썼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리스트에 이 책이 있어가지고 이런 책이 있었네요라고 맞아요. 아주 네네. 살짝 정말 소개를 하고 간단히. 넘어갔던 맞아요. 혼자 입원했습니다라는 책.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에 그 리온픽대의 안녕 커뮤니티보다는 혼자 입원했습니다가 더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이제까지 저희가 리온픽대에 소개했던 책들 중에 안녕 커뮤니티가 저한테는 그렇게 큰 울림을 주지 못했다. 그러니까 좋은 작품인 줄 알겠는데 그래 이거보다는 다른 게 좋을 것 같은데 라는 마음으로 혼자 입원했습니다를 읽었고 더 많은 공감을 했던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안녕 커뮤니티를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진 않아 지금. 느껴졌어. 근데 이것도 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확실히 자기가 처한 환경과 그 어떤 그 상황들 있잖아요. 그리고 나이도 있고 맞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저는 혼자 입원했습니다도 너무 좋았고 읽고서 이거 내가 광현 PD한테 추천을 안 해줬는데 저는 여자들 필독서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걸로 선생님들부터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모르겠어요. 지금 세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잘못 배웠던 성교육이라든가 그런 지식들이 많이 언급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부인병에 대해서 사실 여자인 우리들도 잘 모르기 때문에 걸린 사람들이 아니면은 저렇게 생생하게 알 수가 없어서 저게 여자들이 꼭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책인데 그런데 저의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이 네. 안녕 커뮤니티에 여러 문제가 다 나오는 것도 공감이 갔는데 저는 특히나 그 죽음에 대해서 좀 이렇게 노인분들의 이야기에서 어떤 부분이 씁쓸했다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그 죽음이 제가 한 몇 년 동안 죽음에 대해서 좀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머리로는 알거든요. 그 사로잡힌 채로 계속 살 수 없다는 거. 나는 그냥 살아가야 된다는 걸 아는데 그게 잘 뭔지 저도 그 실체 잘 모르겠어요. 이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 건지 삶에 대한 두려움인 건지 뭔지 모를 그거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오히려 이 책을 읽으면서 그치 누구나 죽음과 함께 살고 있는데 그렇죠. 나만 처한 것처럼 내가 너무 거기에 사로잡혀 있었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선 좀 위안이 됐고요. 그리고 또 이 나라에서 해결해주지 못하는 그렇죠. 복지 문제 이거는 저는 저희 아이가 그 굉장히 개인적인 얘기인데 저희 아이가 장애가 있어서 그 학교에 편히 다니지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네. 근데 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도 사실 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이 단계를 계속 거쳐온 건데 우리나라 나이로 10살이기 때문에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학교를 안 보내고 홈스쿨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주변에서 저에게 다 물론 그 뜻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떤 길이 있는지에 대해서 열심히들 막 얘기를 해주세요. 어떤 식으로 하면은 너의 아이가 학교에 이렇게 다닐 수 있을 것 같고 이러한 복지 제도가 있다고 하니 이걸 한번 너가 가서 알아보면 어때? 라든가 이런 정보를 많이 주시는데 맞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또 이제 뭐 그거를 적용시키기엔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그러니까 제도는 분명히 있지만 어떤 활용하기엔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그런 제도들도 있고 해서 거의 지쳐 있었어요. 왜 복지 제도라는 게 나라에서 해줘야 되는 거지 왜 개인이 해결하게 하고 있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쌓일 대로 쌓여 있다가 이 책을 보니까 아, 그랬구나. 네. 왜 이분들 노인이 돕고사 하는 문제들을 이 동네 또 노인들이 해결을 하기 위해서 자구책을 이렇게 마련하고. 네. 그게 너무 찡한 거예요. 젊은 저도 뭔가 복지제도 하나를 이제 이용하려면은 굉장히 힘들게 뛰어다니고 결국엔 안 할래 뭐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나이 드신 분들은 오죽했으면 이렇게 지낼까. 그리고 이제 또 그 독거사뿐 아니라 뭐 받지 못하는 거 뭐였지? 그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그 복지의 사각지대 노인분들. 네. 그런 그렇죠. 것들이 제가 어떤 그 빈곤 노인의 문제, 또 다문화 가정, 이주 여성, 또 성소수자. 네. 모든 문제들이 맞아요. 다 여기 총출동되어 있습니다. 여기. 맞아요. 그래서 그 문제들이 항상 우리가 요즘에는 특히나 많이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고 많이 고민하는 점들이고 하다 보니까 저는 이 책이 두 권으로 느껴지지 않고 저한테 이제 뭐 수십 권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런 걸로 느껴져서 읽고 좀 같이 생각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골랐거든요. 맞아요. 근데 너무 많다 보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막막함을 주는 책이기도 했어요. 너무 그러니까 그 무게감에 짓눌리는 느낌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되는데 너무 명랑하고 유쾌하게 풀어내시니까 더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이 아프면서 이렇게 되게 계속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읽고 나면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랬구나. 네. 다른 분들은 어떠셨어요? 저는 좀 그랬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추천은 해주고 싶은데 내가 이거를 뭔가 이렇게 말하려고 하니 계속 막막함이 밀려오게 되더라고요. 저의 경우에는. 두 분은 어떠셨어요? 저는 약간 리온 대표님이랑 같은 마음이었어요. 이게 되게 좀 안타까운 얘기긴 한데 다른 사람들이 많이 읽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저거 보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계속 좀 추천을 많이 해주고 싶었고 저 혼자 입원했습니다도 저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팠던 게 아니라 혼자 사는 제 친구가 갑자기 하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입원을 했고 이제 병원 측에서는 보호자를 불러라. 근데 제 친구는 혼자 자취를 하고 있던 상황이라서 이거 엄마한테 연락하면 다 적고 내려오라 그런다.
그래서 집에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저한테 연락해서 옷 챙겨서 하루만 봐달라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병원에서 말하는 게 지금 상태는 이제 수술을 안 해서 괜찮지만 수술할 경우에는 바로 보호자 부르셔야 된다 해서 마음의 준비는 하고 계셔라. 그걸 보면서 저도 처음에는 되게 독립을 하고 싶었다가 이렇게 혼자 사는데 아픈 걸 보니까 아 독립이 과연 답인 건가 이 생각도 들었고 그 안녕 커뮤니티처럼 저런 커뮤니티를 한번 만들어 볼까 이 생각도 같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도 좀 하지 않으세요? 나중에 나만의 커뮤니티를 만든다면 거기에 누구를 넣을까? 제가 되게 늦게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한참 이제 저희 친구들끼리, 그러니까 비혼인 친구들끼리 우리 나중에 나이 들면 다 같이 모여 살자. 맞아. 그래서 저 혼자 그냥 마음속으로 제 커뮤니티 넣을 구성원들이 막 찌려보는 거예요. 이 친구, 저 친구, 동네는 어디? 이런 상상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아, 언니는 안 해보셨겠다, 대표님은. 근데 나는 기본적으로 혼자 잘 살다 죽어야 될 텐데. 이게 사실 여기서는 너무 이제 어떤 조금의 뭐 불화도 있고 밉기도 하지만 그렇죠. 미운 정도 있고 뭐 서로 애정이 좀 있는데 난 이게 가능할까? 이게 사실 잘 모르겠고 어떤 이런 커뮤니티가 이런 정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어떤 그런 인간관계를 견딜 수 있을까? 사람이 좋은 반면에 그거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어서 될 수 있으면 혼자 살다 죽어야지 이런 생각이 좀 있고 그러니까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지. 독립심 짱. 근데 이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애를 키우면서 그 커뮤니티가 진짜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라는 게 중요하구나. 당장 동네 진짜 인사한 사람이 한 명이 없으니까 애를 봐준다는 건 나의 친구 멀리 사는 뭐 친척 이런 게 아니라 동네 사람이어야 가능한 거더라고요. 진짜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그때는 열쇠를 맡기고 다녀야 되는 시대였잖아요. 맞아. 근데 경비 아저씨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엄마가 외출을 못 하시니까 옆집에 맡겨놓고 그러니까 뭐 제가 이렇게 와서 띵동을 하게 한다던가 이런 경우가 품앗이가 엄청 맞아.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제 기억 속에는 옆집 사람들하고 되게 잘 지냈고 엄마 심부름으로 뭐 그릇 같은 것도 갖다 드리기도 했고 이런 에피소드들이 가득 차 있는데 정작 저는 이제 성인이 돼서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삶에 익숙한 저희 엄마는 지금도 아파트 주민들하고 굉장히 잘 지내시거든요. 가서 가끔 이야기 보면은 뭐 옆동에 사는 90세 노인이 계시는데 그분 방문해가지고 뭐 김치를 드렸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근데 그게 최근 들어서는 되게 새롭게 다가오는 이야기들인 거죠.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우리 엄마는 그런 삶의 지혜가 있고 그렇게 서로 돕고 도움을 받는 거에 익숙하시구나. 맞아. 그 저는 오히려 젊었을 때는 되게 자율성을 갖고 독립적으로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한 살 한 살 나이 들수록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게 더 느껴지는 거죠. 그럼요. 나도 도움을 줘야 되지만 나라는 사람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다라는 거를 좀 몸으로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 어느 누구도 혼자 살 수는 없고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어떤 로망처럼 가지고 있는 거지 혼자 살 수 있을 거라고는 절대 생각을 안 하고 근데 뭐 지금은 사실은 이제 아이도 있고 남편도 있다 보니까 그리고 제 여동생들이 둘이 있는데 다 근처에 살거든요. 그것도 너무 좋죠. 네.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가족들도 다 같이 모여 살아야지. 그 진짜 찐가족이다. 멀리 살면 아무 소용없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쵸. 젊은 광현 PD는 별로 이런 고민 안 하셨죠? 아니요. 하는 게 이 책 이전에 응팔을 한번 예전에 응팔 봤었을 때도 그런 시대를 살아본 적 없지만 너무 낭만적이잖아요. 그야말로 온 마을이 굉장히 아이를 낭만화돼 하나 있지, 맞아. 키워가면서 이 집이 내 집이고 뭐 저 집에서 자고 있다가 그냥 깨서 우리 집 가서 자면 되는 거고 점심 이 집에서 먹고 저녁 저 집에서 먹고 와 저거 진짜 너무 낭만적이다. 심지어 그때가 제가 대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이었는데 너무 낭만적이다 하면서도 지금 저러고 살라 그러면 왠지 못 견디는 어떤 지점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쵸. 예를 들면 옆집 수저가 몇 개인지도 안다고 하는데 얼마나 참견을 할까라든가 그렇죠. 나의 점수가 오지랖. 얼마나 공유가 될까 옆집 걔는 어떻게 한다는데 그러면서 뭔가 정말 낭만은 낭만인데 저렇게 살라 그러면 진짜 못 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거의 더 심화 버전인 것 같거든요. 노인 커뮤니티는 왜냐하면 애들은 그나마 애들이니까 친화성이라도 있기라도 하지 당장 요새 친구들끼리 만나면은
아 참 그나마 고등학교 때는 얼마나 참 잘 친해졌는데 요새는 뭐 친구 만들기도 어렵다. 그렇죠. 저 때는 오히려 더 할 것 같거든요. 오히려 삶의 어떤 꼰조라고 해야 되나? 꼰조는 오를 때만큼 올랐고 누군가 그게 아니라고 할 거를 더 못 참는 아마 나이일 텐데 섞여서 살 수 있나? 그런 생각들. 맞아요. 이분들은 동네에 오랫동안 같이 살아와서 친한 거지 누가 그쵸. 그런 얘기를 해줬었어요. 노인들은 절대로 쉽게 친해지지 않고 사소한 일에도 굉장히 큰 싸움을 하신다고. 사소한 일에도. 네. 싸움을 한다. 아마 이제 그 광현 PD가 우려하는 그 지점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랑 오랫동안 친한 사람이랑 커뮤니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또 같은 동네여야 해. 그게 굉장히 힘든 일인 거죠. 힘든 일이죠. 저 또 노인쯤 되면은 이제 난 이제는 난 여기서 살고 싶어. 그게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난 이제는 서울에서 한복판에서 또 교통 좋은 곳에서 의료 좋은 곳에서 살고 싶어. 누군가는 나는 이제 전원으로 가겠어. 나는 이제 바다로 가겠어. 다 이러는데 어떻게 또 모여서 살며 친구랑. 그럼 선아 PD는 그래 생각해 보고 뭔가 떠올려 본 친구들이 있어요? 친구들이 있었죠. 있었고 근데 이제 또 상황들이 다 달라지니까 누군가는 결혼을 하고 맞아. 외국으로 나가고 맞아. 저도 비혼으로 남을 줄 알았는데 결혼이라는 걸 했고 그렇지만 막연하게나마 또 꿈은 꿔요. 내가 70세 정도 되면은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좀 가까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막 5분조, 대기조 있죠. 나 여기가 아파 이러면서 나를 위해 달려와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막연히 합니다. 다드레기 작가 진짜 매력적인 작가인 것 같고 저는 안녕 커뮤니티를 읽고 혼자 입원했습니다로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아까 자영 디렉터가 설명했듯이 여자인 저한테 진짜 공감할 거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혼자서 막 감탄하면서 읽었어요. 이게 내용이 뭐냐면 콜센터 상담사로 일하는 32살 조기순 씨가 만성 변비를 1년 동안 앓아요. 이제 고생을 하다가 겨우겨우 이제 병원에 찾아갔더니 난소에 커다란 혹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심지어 암병동에 입원을 해야 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습니다. 이제 그래서 암병동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게 되면서 겪는 일들을 그려내는데 에피소드별로 4컷으로 그려져 있나요? 정말 맞아요. 깨알 같은 디테일에 맞아요. 깜짝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그리고 모든 캐릭터들이 동물로 그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 주인공 조기순이 다람쥐예요, 뭐예요? 햄스터인가요? 햄스터? 기니피그? 기니피그구나. 다람쥐가 아니고 그 뭐 친구들은 새, 토끼, 그다음에 뭐 코끼리도 나오고 양도 나오고 뭐 곰도 나오고 되게 다양한 동물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왜 이렇게 동물들을 등장시켰지 했는데 약간 작가가 모든 몸은 다르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이게 그냥 한국사의 뭐 의료계 관행들 이런 걸 또 고발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전 또 이게 의료만하다 보니까 너무 사람 몸을 그리면 적나라해질까 봐 그랬나? 약간 그런 리스크를 좀 피해 가려고 그런 것도 있겠네요. 좀 친근해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 작가의 좋은 점이 이거는 좀 이제 혼자 입원했습니다는 동물로 표현을 하면서 별의별 동물들이 다 나오잖아요. 이 안녕 커뮤니티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작가의 어느 인터뷰를 보니까 모두들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왜 거기에 그 사람이 있느냐를 묻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다 거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거기 있다. 네. 왜 이 사람이 이 안젤라라는 안녕 커뮤니티에서 안젤라라는 그 결혼 이주 여성이 나오잖아요. 이 여자가 왜 나왔을까? 그런 거를 그냥 이 여자는 여기 사는 사람이다. 그렇죠. 그 여자는 그냥 존재한다. 이런 인터뷰를 한 게 있었는데 그런 게 되게 좋더라고요. 이 작가가 우리를 어떤 식으로 대하고 있는지,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 건지 이런 게 좀 느껴져서 이게 동물로 표현을 해도 각각 이제 다 다른 존재들로 보이니까 그런 점들이 조금 따뜻하게 보이는? 그런 전략이 저한테는 통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러니까 모든 되게 몸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등장인물들이. 네. 그런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람 그것도 성별에 한정된 그러니까 남자 캐릭터가 아니라 여자들만 나오다 보면은 캐릭터가 이제 구분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암병동에 가면 다 여성들이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부인과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 이제 다 여자들일 거 아니에요. 의사만 남자로 또 그려지더라고요. 그것도 일부러 남자 선생님을 좀 그쵸, 상정한 그쵸. 것 같기도 해요.
모든 몸이 다르기 때문에 함부로 규격화하고 대상화해서는 안 된다는 걸 좀 강조하려고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공감을 참 많이 하면서 음. 읽었고 그 되게 이런 깨알 같은 에피소드 왜 수술 받고 나면 가스 분출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30대 초반에 응급 수술을 받아서 이거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근데 수술을 받고 나니 정말 그 가스가 중요한 이슈인 거예요. 아마 그 가스가 대부분 하루 이틀 사이에 나와야 나오는데 되는데. 그 하려면 운동을 해야 되고 음. 그래서 이제 가스가 제대로 분출되면은 되게 축하할 일인 거예요. 근데 이런 에피소드들이 쫙 펼쳐지는데 옛 생각도 나고 너무 요 작은 것들을 잘 아. 짚어냈구나 이 작가가. 맞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작가가 혼자 입원했던 거는 아니지만 정말 실제 이 수술을 했었대요. 그래서 이제 본인 경험에서 나오는 것들이 많이 들어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진짜 겪어본 사람만이 맞아요. 알 수 있는 네. 그 묘사가 대단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수술 부위가 난소거든요. 이 다드레기 작가도 난소 수술을 받았나 봐요. 근데 저도 이제 비슷한 부위를 수술을 받았는데 여기가 딱 그 생리통의 50배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제가 딱 그렇게 느꼈었거든요. 이거는 강용 PD는 그죠. 모를 거예요. 그냥 그죠. 생리통이 아니고 생리통이 50배인 거예요. 어. 근데 이거는 겪어본 그거지 사람만 않으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그치. 작가가 하네. 근데 이런 데 데서 되게 혼자 감탄을 하면서 이 책은 진짜 많은 여성 동지들한테 어. 추천을 해줘야겠구나 싶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거는 혼자 입원했습니다. 진짜 여자들 필독서로 삼아야 되지 않나 할 정도로 공감했어요. 저는 이 다드레기 작가가 되게 궁금해졌고 앞으로 이 작가가 펼치는 작품 세계가 되게 궁금해졌어요. 그렇죠. 네. 저도 안녕 커뮤니티 읽을 때 사실 어떤 느낌이었냐면 굉장히 재밌고 편안하고 뭔가 따뜻함이 느껴지는 주말 연속극 보는 기분? 등장인물이 굉장히 많고 휴먼 드라마, 휴먼 드라마. 그들의 스토리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거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들이 다 들어있네 했는데 보니까 이게 드라마 판권이 팔렸대요. 드라마로. 드라마 관계자가 보면은 탐낼 만한 얘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드라마화되고 있는 게 구체화되고 있진 않지만 일단 판권은 팔렸다는 그 다드레기 작가의 블로그에서 읽었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게 거의 2025년 정도에는 그럴 수도 나올 있는 수도 거죠. 있는 네. 그렇죠. 한지붕세 가족 같은 느낌. 살짝, 그치. 그렇죠? 그치. 온갖 동네 사람들 다 나오고, 그쵸. 오늘 저희가 다드레기 작가의 안녕 커뮤니티와 혼자 입원했습니다. 같이 소개해드렸어요. 야, 리온 대표님 만족하십니까? 리온 픽데이? 저는 사실 이거를 추천해서, 그러니까 지금 들어보시는 분들도 읽으시면은 다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대부분은 좋아하실 맞습니다. 거라고. 네. 재밌게 읽고 좋아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굉장히 여기 스튜디오 안이 다운돼 있어요. 저는 크게 못 느끼겠거든요. 태우기가 없어서 그런가? 그런 걸 수도 오늘 있어요. 태우 PD가 없어서 오. 리온 대표님이 이 달라진 분위기에 적응을 못 맞아요. 하신 거 아닐까요? 저희는 괜찮았는데. 네, 아, 저는 물론 그렇구나. 제가 그 이야기는 하긴 했어요. 이제까지 리온 픽데이에 소개한 책들에 비해 오늘 가까우신 안녕 커뮤니티가 좀 덜 감동스러웠다. 감동적이었다. 그건 있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나는 잘 뭔가 이야기한 것 분위기가 같은데. 굉장히 다운돼 그거는 있는. 배태욱 PD의 부재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구나, 태우가. 곧 오실 거예요. 자, 이렇게 또 저희 리온 대표가 배태욱 PD를 그리워하는 일이 그러게. 생기네요. 태욱 PD 빨리 돌아와요. 저희 댓글 소개할까요? 와, 네. 댓글 많이 쌓여 있네요. 신디 양께서 남겨주셨어요. 신랑에게 이 방송을 권할 생각을 왜 못했을까요? 스스로 책 읽고 댓글 달 때까지 열심히 권유해 볼게요. 라고 남겨주셨고요. 왠지 언젠가 성화에 못 이겨서 의무감으로 누군가 한 명이 댓글을 달 것 내가 한 같네요. 번은 단다. 이런 느낌. 귀찮아서. 그리고 문달님께서 개미는 왜 실패에도 불구하고 계속 투자하는가 편 후기입니다. 와, 저희 식구들은 소유만 하면 가치가 하락하던데요. 이번 회차 태욱 PD님 최고의 분량인 것 같아요. 좋아요. 이렇게 전문 분야가 있으신걸요. 역시 엄지척 해주셨는데 또 다른 전문 분야가 있었더라고요. 뭔지 모르겠는 이 스튜디오의 분위기를 그렇죠. 업시켜주는 유머를 담당하고 계셨습니다. 네. 11살 선우 아빠님.
우선 본의 아니게 태욱 PD님을 당황케 해드려 죄송합니다. 방송 들으면서 좋아요 누르고 댓글로 참여하는 것이 어려운 일도 아닌데 나중으로 미루다 보니 결국은 이서살 PD님 대표님에게 한마디 듣게 되었네요. 반성합니다. 저희는 얘기 안 했는데 그죠? 그쵸. 태욱이만. 이래서 자리를 비우면 안 돼. 오늘 선정된 8권의 책은 스마트폰에 체크박스로 기록해서 챙겨서 잘 읽어보겠습니다. 태욱 PD님 속도를 더 낼게요. 환절기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게 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스마트폰에 체크박스로 기록해서 챙겨서 읽어보겠습니다. 정성이 대단하십니다. 신디스님께서 바늘과 가죽의 시 후기 남겨주셨는데 이거는 왠지 또 리온 대표님이 소개해 주셔야 될 것 네. 같아요. 20대에는 패션의 완성은 신발이라면서 쇼핑할 땐 항상 구두부터 고르던 기억이 나네요. 섹스앤더시티 드라마 덕에 비싼 브랜드 구두에 눈을 떠서 가산탕진할 고비 여럿 넘겼어요. 제 최고로 비싼 브랜드 구두는 지미추랑 발리였는데 유럽 살 때 TK맥스나 아울렛에서 라스트 사이즈로 대폭 할인할 때 줍줍한 것들이긴 해요. 아이 낳은 이후에는 전혀 신지 못하고 신발장에 고이 모셔두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저만의 보이지 않는 소장품으로 기억해야겠어요. 간만에 리온 대표님 좋아하지만 못하셨던 책 이야기, 구두 이야기 너무 신나서 하시는 걸 들으니 제가 다 설레는 회차였어요. 사실 방송 들을 때마다 자꾸 책을 사게 돼서 1, 2월에 구매한 책들이 회사 지원 자기개발비 1년치 한도를 초과한 건 안 비밀입니다. 다음에는 도서관을 공략해 봐야겠습니다. 모두 이서살 5분 덕분이에요. 책임지세요. 다음 주에 소개될 책들을 기대하며 그럼 저는 이만 방송 작은 소리로 틀어놓고 자러 갑니다. 태욱 PD님 칭찬해 주세요. 태욱 PD 없지만 제가 칭찬해 드릴게요. 잘하셨습니다. 신디스님. 와, 신디스님 정성스러운 댓글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제 최고로 비싼 브랜드 구두는 지미추와 발리였는데 와, 이렇게 또 디테일하게. 그러게요. 방송 작은 소리로 틀어놓고 주무시러 가실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최근 방송을 틀어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40분 지난 다음에 그냥 멈춰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좀 과거로 돌아가서 마치 2회 거를 틀어놓고 주무시면은 아마 일어나 계시면 한 6화 정도 가 있지 않을까. 꿀팁이네요, 꿀팁. 최근 걸 틀어놓으면 그냥 40분 흐른 다음에 멈추거든요. 자, 소개해 주세요. 재밌으면 하악하는 야옹님이 바늘과 가죽의 시 후기 남겨주셨습니다. 하악하악하악 광현 PD님 때문에 구매각 섰습니다. 구두 이야기 재미있어요. 디자이너의 이야기도 라디오 PD분들의 이야기도 쉽게 듣지 못하는 이야기라 들으면 신기하고 재미있습니다. 걱정 마시고 앞으로도 동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째 녹음이라고 하셨는데 텐션 높게 이야기해 주셔서 즐거웠습니다. 오늘 방송도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와우, 3번 하악하악 외쳐주셨고요. 스푸키님이 펀홈 후기 남겨주셨어요. 이번 편 뭔가 짧게 느껴진다 생각했는데 보니까 분량이 평소보다 4, 5분이나 단축됐네요. 이러시면 곤란해요. 늘어나는 건 괜찮지만 줄어들면 안 돼요. 꽉꽉 채워주세요. 저희가 뭐 매번 녹음할 때마다 분량이 달라지죠. 어떨 때는 뭐 74분일 때도 있고 54분일 때도 있고 조금씩 달라집니다. 미리 사과드릴게요. 이번 주도 안 길 것 같아요. 여행한 당나귀님이 인생이라는 이름의 영화관 후기 남겨주셨는데요. 광현 PD가 소개해 주세요. 네, 인생이라는 이름의 영화관 너무 좋아서 책은 안 좋아하지만 영화 좋아하는 친구에게 선물했는데 눈으로 욕하더라고요. 하지만 재밌었다 피드백 받았습니다. 색깔도 알록달록하고 그림이 예뻐서인지 두돌된 아이도 자주 꺼내오는 책이에요. 무거운데 이 책. 좋아하는 책이 소개돼서 왠지 기쁘네요. 다음 주 리온픽데이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 책 얼마나 훌륭한데요. 그러니까 지난번 녹음한 거 다시 들어보니까 태욱 PD가 책 선물 절대 안 된다. 정색을 하면서 뭐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없으니까 저희끼리 책 선물 많이 합시다. 여러분. 슬픈 찐감자님이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간결하게 남겨주셨습니다. 이분이 그분 남편인가요? 그런가? 아까 그 신디 양분 남편? 너무 잘 듣고 있다고 하는데 표정이 안 좋으세요. 네, 잘 듣고 있습니다 하고 슬픈 이모티콘을 남겨주셔가지고 자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1533-201님이 타타르인의 사막국인데요. 광현 PD님 줄거리 설명을 너무 잘해주십니다.
이 책은 안 읽을 것 같으니 이 에피만 몇 번 더 들으세요. 근데 타타르인의 사막은 줄거리 소개를 제가 안 했는데요. 제가 했죠. 근데 여기다 이렇게 남기신 무섭다. 거구나. 아니 근데 뻔홈을 들으시고 댓글을 그럴 수도 타타르인의 있죠. 사막에 남기셨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퍼놈은 줄거리가 없는걸요? 네, 나름 있었어. 근데 저 최근에 저의 지인에게 똑같은 얘기 들었어요. 어때요? 광현 PD님이 줄거리 설명해 주는 거 너무 잘한다고. 아, 저 근데 노력은 하는 편이거든요. 하지만 언제나 그런 건 있어요. 제가 좀 들을 때 이해력이 딸리는 건지 요새 좀 뇌 기능이 딸리는 건지 저 언제나 들을 때마다 뭔가 파악이 잘 안 되는 느낌이더라고요. 다른 팟캐스트나 뭘 들을 때. 우리 것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거는 괜찮은데 그래서 뭔가 설명을 좀 잘해주고 싶다는 그거는 있었는데 전달이 됐네요. 되고 있을까요? 목표 달성하신 네. 것 같습니다. 15332011님 감사하고요. 저희 오늘 댓글 소개까지 마치고 세 번째 리온픽데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리온픽데이에 소개한 책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두드레기 작가의 안녕 커뮤니티. 다드레기요? 두드레기는 뭐야? 웃겼다 이거. 두드레기가 난. 노리셨나요? 아니요. 노리셨나요? 이거 살리시든가 말든가. 죄송해요, 다드레기 작가님. 다드레기 작가의 안녕 커뮤니티와 혼자 입원했습니다였습니다. 여러분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